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5월 14일 오후 첫 영상인데요. 오늘의 문제는 5초간의 침묵, 이원석 검찰총장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의 모든 행보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행동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5초간의 침묵이다. 그 이후에 말씀드리지 않겠다. 여태까지 뭐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9월의 임기 마지막 앞에 두고 갑자기 꾸려진 전담수사팀. 2년의 임기 동안 이재명,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 퇴임식 없이 떠났던 김호수 검찰총장, 검찰에 오수만 가득했던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임에 이원석이 거론되면서 약간의 기대를 했었죠. 꽉 막혔고 애써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대가리들에게 가지 않으려고 애써 손발을 잘라냈던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원칙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기대 저버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원석 검찰총장이죠.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문재인의 적폐 수사들에 대해서는 애써 덮었다. 그러면서 지금 헤드들이 검사급 39명 검찰 간부 인사 단행에 대해서 마치 지금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있는 그 중앙지검 1차장부터 4차장까지 그 지휘수사부가 교체된 것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한 부분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13일 있었던 이 검찰 인사는 정기 인사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토요일에 인사 협의 후 진행한 사건입니다. 검찰 정기 인사는 통상 1월에서 2월 그때 진행돼야 되는데 올해는 검찰의 인사를 총선을 앞두고 교체하는 게 조금 총선 전이라서 뭔가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에 나쁜 사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의 요구로 계속 늦어졌습니다. 이미 3개월 이상 늦춰진 상태에서 일부 검사장급 보직 공백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정기 인사를 단행한 거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는요. 2022년 5월에 취임해서 재임 기간이 23개월입니다. 과거에 20년간 역대 두 번째로 긴 재임 기간입니다. 보통의 평균 재임 기간이 31명의 중앙지검장이 있었는데 평균 재임 기간이 11개월, 그 2배에 가까운 재임 기간을 갖췄죠. 김건희 여사의 이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될 겁니다. 지휘 라인만 변동이 되고 일선 수사팀은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이죠. 내용을 보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정기 인사였는데 김건희라는 이름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그런 인사였다. 일각의 이런 의견들, 정치적인 프레임 공격들, 이걸 보면서 정말 그동안에 부지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에 대해서 공들여왔던 좌파들이 결국은 결과치를 보는구나. 일반 우리 시민들도 이 정기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검찰 측의 요청으로 늦춰왔던 부분, 그리고 마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모르고 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혐의가 된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라는 이름이 되게 일반 국민들에게 호감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가 그냥 총선 전에 빠르게 그냥 더 빨리 이루어졌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두 가지 다음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서 초석을 다지는 길, 또 하나는 이 정기 인사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이재명 수사, 문재인 수사, 그동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애써 덮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겠다, 이런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보수의 입장에서는 박수치고 유후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 있죠. 그 얼마 전에 민주당의 문재인파 27명이 나와서 문재인의 방탄을 위해서 기자회견했던 그 시점을 조금 더 생각해 봐도 이거 민주당이 지금 이제 검찰 인사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목구멍까지 칼날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 우리 이제 여론몰이 하자라고 시동을 걸었다.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검찰 인사 하루 전인 12일에 오전 11시 30분에 민주당이 뜬금없는 뭐 때문에 뭐 이런 느낌으로 전주지검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죠. 윤건영이 나와가지고 27명 딱 앞에 당선인들까지 딱 데리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많이 죽어나갔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문파가 많이 살았네 라는 느낌을 줬었죠. 전주지검에서 타이 이스터젯 관련 문재인의 전 사위죠, 서씨. 그 수사에 관해서 강력하게 뭐 검사 측 인사가 이혼한 그 전 사위에 대해서 그 집에 뭐 목욕탕에 찾아와서 뭐 압박을 했다. 전혀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면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저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전주지검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죠. 검찰 간부 인사 발표 하루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정 검사 이름을 정확히 이창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 사람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창수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을 때 강력하다는 거죠. 이 이창수가 어떤 사람인가 딱 보면요. 성남지청 재직 시절에는 이재명 섯을 펄었던 그 이재명의 성남FC 불법 후원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전주지검으로 옮겨서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사람이 뭐 윤석열을 사단이고 뭐고 떠나서 그냥 업적만, 일적인 부분만 담백하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어. 그동안에 2년 동안 묵혀있던 이제 검찰의 기소권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여기에 이준석도 있죠. 안 그래도 이준석이 미친 듯이 발언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요,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의 검찰 간부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마지막 몸부림 같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이 이제 기소가 된 건에 대해서 2022년 10월 말쯤에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멈춰있는 부분, 이원석 검찰총장 발 캐비넷에 묻혀놨던 그 사건이 이제 들춰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오금이 저리고 입이 바짝바짝 타고 잠이 안 오겠죠. 이런 부분을 갖고 민주당과 같은 궤로 검찰 인사, 정기적인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마치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다. 그래서 대가리 다 자르고 뭐 이렇게 좌천식으로 보내는 거다. 김창진 그 형사 1부 1차장은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갔고 고영곤 4차장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하던 4차장은요.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이게 약간 급떨어지는 식의 이제 인사 발령이다. 이러면서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랬건만 T-익스프레스를 탄다. 뭐 급행열차 탄다. 근데 이 T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그 이미지를 이니셜로 넣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SNS에 검찰 인사를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 전철이라는 거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 당시에 특별검사가 도입됐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이제 이준석도 오금이 땡기는 쪽이기 때문에 이 검찰의 인사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왜? 본인의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뭐 보수 측에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서울중앙지검 1차장부터 4차장까지 전면 교체가 됐지만 정기 인사 그리고 헤드들만 교체가 되는 부분이고 일선 수사팀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마치 정치적인 해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용산에도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용산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 전국을 조금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동안에 이제 그립다 윤석열이라고 했던 부분,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면서 윤석열에게 강력하게 바랬던 것은 원칙, 공정, 상식, 그 다음에 사법정의였거든요. 근데 윤석열의 정권 2년 동안 사법정의가 이루어졌다? 아니다 쪽에 더 가깝죠. 왜? 이재명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단순히 2년을 채우고 임기 전에 뭐 7초의 한숨을 쉬고 4초의 한숨을 쉬고 이럴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작자가 총선에서 또 살아있고 금배지를 달았고 또 22대 국회에서 당대표를 연임한다라고 하고 있고 추미애가 다시 육선 고지에서 국회의장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정말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오롯이 국민들이 당해야 되는 부분이니 이제 그동안에 이 윤석열에게 강력하게 바랬던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도 지금 답답한 이 정국을 그 다음에 거대 야당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거는 강력한 팬덤이라기보다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이 단단하고 더 커지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3년 동안 정부를 이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면 어떤 것, 사법정의, 원칙, 공정, 상식 그것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 법조계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번 인사를 두고 패싱을 한 거다. 곧 뭐 사표를 한다. 사표를 낸다. 뭐 이런 식의 해석하지만 사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소명에 직분을 다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수사를 제대로 마치겠다. 그러면서 사직을 한다는 건 그때 이제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 충돌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원석 검찰총장을 봤을 때 그것은 안 할 인사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향후 몇 년 뒤에 보수의 색을 띠고 정치판에 들어오기보다는 뭐 민주당 진보 쪽에 색을 띠고 정치에 입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검사장의 인사 용산과의 갈등 이런 것에는 침묵하면서 4초인지 뭐 다른 곳은 7초까지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침묵으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을 좀 보였다. 이런 감정을 보인 부분에 총 물어서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급행 열차를 탔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도요. 중앙정치에 입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헤드가 이렇습니다. 자기 여자를 하이에나 때에 방탄이 아니라 상남자의 돌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발언들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을 지극히 정상적인 검찰의 인사 단행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언론들이 다뤄줘야 하는데 보시면 이런 식의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나서서 지도부 해체하고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는 그것을 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지만 나는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아니면 그래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짜 수사의 힘을 보여야 하는 수사 역량을 집결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재명의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사람에 대한 차등을 하고 있는 부분, 법이 무게를 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 수사의 방향을 틀어라 또는 조금 더 시각을 넓혀라 하는 그런 사인을 가지고 마치 내 여자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건 상남자의 도리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미지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이까지는 맞아요.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냐? 이거 이준석과 손잡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몸부림 같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 같다라고 얘기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걸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죠.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사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전에 무슨 후보자 검증 같은 그런 발표회에서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자 노무현 대통령이 내 자식 잘 키우는 여자 그렇다고 내가 이 마누라 버리겠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정론 같은 게 일어서 마지막에 이인재 대표와 조금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느낌하고 또 지금의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치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각을 좀 덜 하는 편으로 해야 되는데,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게 5천만 국민을 보호하겠냐 이러면서 역지사지 해보라.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라는 제가 말한 게 바로 지금 나오네요. 그 부분과 조금 결은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쓴다라는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코 좋지만은 않다. 그러면서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한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했다. 뒷말은 좀 괜찮네요. 누구든 대통령 존영기까지 내줘가면 나홀로 인도 타지말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낭비해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러면서 문재인도 한 방 갈겼는데요.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결코 좋은 해석으로 지금 가는 건 아니다. 제가 이 영상을 틀었던 것은요, 지금 일부 언론들이 마치 이번 검찰 인사가 김 여사 수사팀을 교체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런 내용들을 뽑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제가 해석해 봤을 때 관찰자 시각에서 이창수 지검장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수사하고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사위 수사하고 간골 검사,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둔 거고, 송경호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은 2년째 특별한 수사에 대한 성과도 없고 오히려 인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빌미로 인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명분으로, 그러니까 검찰 인사 못하게 하려는 명분으로 삼았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일반 수사팀은 그대로 있으니까 좀 별개로 두더라도 앞으로 왠지 내일부터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6월 7일 날 이화영의 1심 선고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김성태 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누워있는 이재명이 자기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이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에 대해서 입술이 바짝바짝 탈 거고요. 현재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로 이준석 또한 똥줄이 땡길 거라고 보고 있고, 양산의 책방 할배 앞으로 발악은 더 커질 것이다. 똑같은 형사 일부에 김정숙 여사의 문제는 3건이 캐비넷 속에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날, 그날은 이재명과 문재인이 어떤 결과를 받아보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